제가 말씀을 조금 첨가해 드리면요, 몇 년 전에 선교대회라는 그런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한 20몇만 불이 아마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교대회를 왜 하는가, 목표가 뭔가, 방향이 뭔가, 그게 전혀 없이 오늘 지금 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사예요. 끝나니까 끝난 거예요, 그거를. 돈을 20만 불 이상 들여가지고, 아니, 2, 3일 행사하고 끝나버리는 그 자체가 너무 험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30여 명이 오셔서, 거기에는 그 선교사님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와 또 그들의 목표와 또 그들의 전략과 또 그 사람들의 방향, 문제점 다 나왔습니다, 전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조차도 없었어요. 그걸 종합해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선교를 해 나가도록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 교회에다가 지침서를 주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나 이런 이벤트 외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전략적인 어떤 방향성, 계획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우리 그 정원교회 주효식 목사님께서 한번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두 가지 고심을 했었어요. 하나는 과연 이 주제의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을 넘어서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목이 뉴욕 교계 지도자 초청대 토론인데, 제가 지도자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심을 했는데, 사실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런 자리, 이런 시간은 꼭 필요하다. 제가 한 20여 년 넘었더라고요, 벌써 뉴욕 교계 묵다 본지. 근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세대가 또 젊은 세대가 또 올라오면,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한 20여 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제도나 이런 사역이나 행사나 또 그런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사람, 우리 목사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어떻게 보면 식상한 주제, 뻔한 주제지만 논리적이긴 하지만 당연한, 그리고 모범적인 그런 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희 아들이 크리미널 사이콜로지를 전공을 했어요. 범죄심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직업적인 그런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범죄 현장을 많이 얘가 찾아가요. 그러면 거기서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 그런 것들이 막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집에서 아들하고 같이 이제 현장에 있었던 얘기들, 범죄자들의 그런 심리 상태, 이런 얘기를 좀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한국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길에서 전도를 하시는데요, 어느 여성분에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그래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됐겠죠. 가해자로서 법정 진술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 정신질환이 있고 따라서 심신미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 건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겠어.
그 선처를 아마 호소하기 위한 그 뻔한 그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사건 현장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참 창피하잖아요. 갖다나 지금 뭐 지역을 떠나서 교계가 또 목사님들의 그 위상이 이건 뭐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과 같이 지금 바닥이다시피 할 정도인데, 야, 이런 뉴스를 보면 화끈하잖아요.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본인이 또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본인이 미쳤다고 인정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뭐 미쳤나? 이렇게 지나치기보다는 왠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지만 왜 공감을 하게 되었느냐면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정직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리미널 사이콜로지를 하다 보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가 뭔가를 이렇게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양심의 가책이나 공감 능력, 죄책감이 온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로서 특별히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없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그 입장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목사님 오늘도 강성 발언하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성 발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사실은 지난주 뉴스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이유가, 아니 어디라고 이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이코패스를 논하고 소시오패스를 논할 수 있겠는가? 이건 무리한 해석이고 불편한 적용이다. 이거야말로 그 굉장히 강성 발언이 아닐까, 위험한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좀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우리 뭐 이런저런 그 교회 안에서 행사에 대한 얘기하고 이런저런 제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시각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육체적인 부분, 특별히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 부분들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뉴욕 교회가 또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거 결코 그분들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학의 공통점이 목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군분투하는 목회 현장 목사님들이 이 교회 앞 그 정치 무대에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사실은 이 목회 환경이 크든지 작든지 얼마나 열악합니까? 목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 힘든 그런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잘못 얘기하게 되면, 아이 목사가 어디 그런 얘기를 해, 믿음이 없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아까 그 소시오패스에서 나온 것 같이 자꾸 습관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양심의 가책까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죄송해요, 목회적 반인격적인 그런 상태로, 심리적인 상태로 자꾸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분이 전도하다가 교회 가지 않고 말하다가 패버리면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나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선처를 호소하게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난 정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심신미약이 있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의 증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또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그런 패널로서의 위치, 아까 지도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교계 안과 밖의 시선을 놓고 볼 때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관심으로부터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교계의 위치예요. 저도 20여 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의식이 굉장히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목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뻔한 주제이지만, 그래도 뻔한 주제인데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100% 확신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이러한 모임과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의 의식이 좀 순환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만 되어도 앞으로 자주 이렇게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떤 하나의 문제 해결에 작은 단초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계속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